포트폴리오를 망치는 5가지 방법?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만을 꼭 피해라. 리얼타임 고퀄리티 렌더링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요. 포트폴리오 만들어 봤어요? 이러면은 안 만들어 본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포트폴리오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 줬잖아요. 잘 만든 포트폴리오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진짜 이 친구는 진짜 잘했다, 이 사람 포트폴리오는 천재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분 거. 그거 같아요. 결국 어떤 컨셉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잘 만든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맞아요. 포트폴리오는 도대체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맞아, 맞아. 그래픽으로 된 음. 내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커왔다. 뭐 아니면은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기잖아요.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는 결국 그래픽을 하는 거는 눈속임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평가받는 시간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상대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실패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넣어요. 그냥 내가 설계한 순서대로 사이트 분석했으니까 사이트 넣고 그 다음에 뭐 했지? 메싱 이렇게 넣어요. 그냥 저도 옛날에 만들 때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다 넣었어요.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페이지예요. 그냥 읽어낼 수가 없어요. 짧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가 먼저 보이세요? 글씨랑 요거랑 네. 달.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텍스트 박스가 먼저 보여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배치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 나는 하루 종일 이 페이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앞장과 뒷장하고의 연결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 명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내가 메인샷이라고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비슷해요. 프로그램이 주는 느낌을 좀 탈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내가 뭐 리터칭을 하거나 콜라주를 더 하거나 어떤 거를 해서 조금만 다른 거를 보여줘도 이 사람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뭔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결국 지원을 할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는 게 많은 시간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쵸. 요즘 드는 생각은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는 지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연습을 하지만 100m 같은 경우는 그 4년의 시간이 10초 만에 끝나요. 그쵸. 4, 5년 열심히 건축학과 다니면서 또는 뭐 실내 건축학과 다니면서 진짜 3, 40초 만에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포플이라는 게. 사모님은 저기 하버드 졸업하신 다음에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는 곳은 미국에 계시죠, 지금은? 네, 지금 미국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실무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강의를 하나 올려주셨잖아요. 네. 라이노 앤스케이프 강의던데 그 렌더링 이미지가 상당하거든요. 포토샵 작업, 리터치가 다 들어간 건가요? 리터치가 엄청 간단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거의 앤스케이프를 유지하는데 간단하게 포토샵 리터치 한 5분? 5분 걸리는 거 정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95% 정도는 그냥 앤스케이프에서 끝냈다고 봐야겠네요. 예시 파일들을 그렇게 꽤 좋은 퀄리티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연습하기 좋을 거예요. 아니, 강의 수가 50개가 넘던데 거의 네.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알려주신 건가요? 그쵸. 그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뷰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예시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이 랜드스케이프 강의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 몇 학년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나요? 추천한다고 하면은 3, 4, 5학년이요. 2학년은 툴을 익히는데 바쁜 거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의 이제 그 건축적 사고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여가지고 이때 툴을 너무 집중적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툴에 의해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돼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툴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더 낫더라고요. 건축학과 3, 4, 5학년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랜드스케이프 강의 링크는 정보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원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거니까요. 네, 보고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멘토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공통적인 실수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나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잘하는 학생들인데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내 실력보다 못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들, 이런 각종 팁들 같은 걸 좀 모아놓은 P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T의 중간중간에 뭔가 모션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함께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워포인트로 모션은 거의 금기시 되잖아요. 건축학과에서는. 글씨가 막 저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썼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이것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빛나게 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빛나게 하는 방법은 너무 뻔해요.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거를 더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는 이거 말고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5가지 방법?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만을 꼭 피해라. 이거를 아, 피하면은 어느 정도 빛은 나지 않을까. 오히려 빛나는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 이렇게 다 선정하기 넓고 망치는 방법 5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쵸? 준비하신 거네요. 기본 이상은 가는 거죠. 이건 상호님에 대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지내다가 하버드로 유학을 오게 돼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제 뭐 멘토링도 하고 있고 워크숍도 하고 이제 렉처도 하고 뭐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 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필드 스터디에서 스터디 리더도 하고 계시다고. 학생 때 저도 궁금했던 부분 아니면은 이런 거를 정말 돌이켜 봤을 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건축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원님 포트폴리오에 참고로 그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님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제 유튜브에서. 그 링크도 정보란에 달아놔야겠다. 잠깐만요. 이제 끊고 페이서 강의로. 있어요. 엔스케이프 라이노 건축 렌더링 마스터라 그래서 라이노 엔스케이프 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리얼타임 고퀄리티 렌더링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요. 주요 타겟은 3학년, 4학년, 5학년이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라이노를 잘 못해도 괜찮은 이유가 예시 파일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사실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라이노 엔스케이프 다 똑같잖아요. 네,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스케치업이 익숙하시면은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강의 찾으셔도 되는데 이거 들어도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앞에 3개 강의는 지금 무료로 풀려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일단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드디어 시작하셨죠? 시작했는데 아직 잘 못합니다. 재밌는 것들 올리고 있어요. 막 심도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재밌는 거. 닉네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설계실 빌트인. 누가 저보고 예전에 설계실 국박이라 그랬어가지고 응. 그게 생각나가지고 포트폴리오 멘토링 몇 년 차시죠? 한 5년 됐죠. 와, 5년 됐어요? 이야,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보면서 거기서 공통적인 실수도 있었다면서요? 이 공통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니면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이게 그래서 넣은 거야? 공통적인 실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든 거구나? 실수가 나오는 게 사실 경험 미숙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언제 만들어요? 그러면은 보통 취업하기 전에 만들잖아요. 그렇죠. 졸업하고 거의 졸업 임박해서 만들죠. 네. 보통의 학생들은 졸업하기 직전에 만들어요. 졸업 작품을 끝내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얼마 없죠. 포트폴리오 만들어 봤어요? 이러면은 안 만들어 본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뭐 패널 만들 때 이 다이어그램은 뭐 2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은 한 6시간 걸리죠.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런 거의 종합 버전이니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분들 보면은 진짜 포트폴리오 만드느라고 휴학하는 분도 좀 봤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1년 잡고 만드는 분도 많이 봤고,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 유학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거의 6개월 동안은 토플 공부랑 병행하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오래 걸려요. 결국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포트폴리오가 취업하기 직전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혹시 저한테 이거는 물어보는 질문인가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아, 질문인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포트폴리오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해줬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음, 포트폴리오 엿보기가 있어요. 맞아요.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근데 리스트는 업데이트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20개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하다가 좀 저기 재생 목록에 그, 넣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뉴비여가지고 재생 목록을 알고 있어요. 재생 목록 근데 중요합니다, 보면은 근데. 예. 저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음, 잘 만든 포트폴리오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진짜 이 친구는 진짜 잘했다, 이 사람 포트폴리오는 천재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분 거, 월간고유건축 고승성님의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월간고유건축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프레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참고로 최근에 단국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포트폴리오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이걸로 답변했어요. 이것이 이제 최고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관성이 있어요. 프로젝트마다 자기 디자인 색깔이 명확해요. 그게 이제 뭐 최고의 포트폴리오지 않나 싶거든요. 예. 당연히 퀄리티도 좋았고, 예.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셉의 일관성. 그거 같아요. 결국 어떤 컨셉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잘 만든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자디드 작품 보면 이게 자디드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학생들이 만들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맞아요.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맞아. 포트폴리오는 도대체 너는 누구야라는 질문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맞아. 자기소개서를 이제 글로 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래픽으로 된 음, 내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커왔다. 뭐 아니면은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기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뭐뭐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잘 만든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스토리텔링이다. 포트폴리오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텔링이다. 그 스토리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듯이 음, 그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인데 잘 아, 전달이 되면은 어. 상대방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책이 될 수 있게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사실 저희 학부생 때만 하더라도 그래픽으로 엄청 막 화려하게 해버리면 약간 먹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설계가 좀 덜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래픽이 화려하면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 추세는 좀 어때요? 요즘 추세라기보다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생을 거치고 나서 실무를 하면서 보니까는 결국 그래픽을 하는 거는 눈속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 못하니까는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지 하는 건데 맞아. 결국 어느 정도 일정 과정을 거쳐서 지내온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응, 빈 껍데기처럼 보일 경우가 다반수죠. 그 안에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응, 겉에 모양만 이렇게 있는 응, 경우가 많으니까는 그런 응. 걸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미지 제작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겠죠. 무슨 대충 해가지고 할 건 그래서 이게 아니지만은. 눈을 사로잡는 건 진짜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관심이 가지 않으니까는. 그거 이전에 일단 탄탄한 설계, 탄탄한 컨셉이 있어야 그것도 통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본론이네요. 예. 왜내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5가지의 방법. 첫 번째는 목적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왜 만드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그냥 취업해야 되니까 만들어요. 그렇죠.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만들어요. 이러는데 그러면은 취업하는데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하고 그걸 누가 보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포트폴리오를 크게 보면은 목적이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거나 크게는 두 개가 다죠.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 만들거나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내면은 나는 평가를 당할 건데 음. 그런 거를 모르면서 이렇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방향성을 잃은 거죠. 취업을 목적으로 만드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소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뒤에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데 어. 그냥 내가 있는 거를 넣는 거예요. 종이에. 갖고 있는 걸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눈에 보기도 편해야 되고 나는 어쨌든 평가받는 입장이잖아요. 내 눈에 편하면은 상대방 눈에도 편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건데 막 그런 게 엄청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 이 학생을 뽑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사람 거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평가받는 시간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어, 그 안에 상대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실패인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사로잡기 위해서는 누가 보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만들어야지 그래도 그런 방향성을 잡기가 쉬운 거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 맞아 말씀하신 대로 내 하드에 있는 요즘에 하드 안 쓰나요? 아무튼 하드에 있는 그 설계 자료들 갖고 종이에다가 배치를 꾸역꾸역 하는 거죠. 사실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무소에 누가 보겠다라는 그 한 줄만 머릿속에 각인하고 만들더라도 전혀 다르겠네요. 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 프로젝트를 했지만 내 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나열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갖고 있는 거 나열해요. 이제 뭐 렌더링 이미지 있을 거고 뭐 평면도 1, 2, 3층 뭐 이렇게 다 있을 거고 단면도 인변도 다이어그램 뭐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넣어요. 그냥 내가 설계한 순서대로 사이트 분석했으니까 사이트 넣고 그 다음에 뭐 했지? 메싱 이렇게 넣어요. 그냥 저도 옛날에 만들 때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다 넣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사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워요. 이거 빼기. 나는 이걸 만드는데 뭐 1층 평면도가 됐든 2층, 3층, 4층이 됐든 간에 나는 똑같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빼야 되니까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결국 지금 보면은 사실 저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안 보여요. 그렇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페이지예요. 그냥 읽어낼 수가 없어요. 짧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어요. 왕자님이 공주님을 구하러 가려면은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숲에서 용을 만났다. 그래서 용과 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정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건축학과 친구들이 뭔가 산출물 만들어내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거기서 덜어내는 게 이제 힘이겠네요.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제 이 설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뭐 생각했던 거 아니면 내 컨셉이 잘 보여지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보여야지 보는 사람도 재밌네 하고 보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읽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평가하는 사람은 뭐 한두 개 보는 게 아닌가 몇백 개. 강박이 있잖아요. 약간 야 그래도 이 프로젝트 도면 다 넣어야 되지 않나? 전 프로젝트도 넣었으니까 이번에도 다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 다들. 그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을 해서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죠. 이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실수, 위계라고 합니다. 나열이 이제 위계랑도 연결이 돼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먼저 보이세요? 글씨랑 요거랑 네. 달.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은 이 텍스트 박스가 먼저 보여요. 이게 되게 세게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설계안이 보여야 되는데 설계안을 보기 전에 먼저 이 하얀색 텍스트 박스를 눈이 가요. 그리고 설계안을 보려고 해도 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요. 이미지를 나열할 때도 그 위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위계라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맨날 뭐 라인 웨이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사실 아는 건데 그거를 표현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힘 줄 때 힘 주고 좀 널널하게 할 때 널널하게 가고 해가지고 네 번째 실수 빈칸 채우기라고 합니다. 배열을 하다 보면은 결국 여백도 생기고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 흰 페이지를 보면은 얘를 가득 채워야 되겠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레이아웃 뭔가 처음에 잡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를 뭔가 이렇게 레이아웃 같은 거를 또 찾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에 맞춰서 꼭 다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의미 없이 다 채우는 거예요. 가득가득 1층 찬 보여주고, 느낌이네 2층 이거는. 보여주고, 3층 보여주고, 뭐 4층 보여주고, 막 이렇게 유닛 보여주는데 그렇게 넣다 보면은 결국 흐름이 없어요. 다 깔아놓고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지. 눈에 안 들어와요. 여기 요 키맵 정도만 좀 알록달록 예쁘다.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네, 전혀 그러니까는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린 뭐 도면이지만 굳이 내가 이 설계안에 있어서 지하 주차장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게 한 번쯤 해보면은 그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뭔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산출물 분명히 밤새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리라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면은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숲 vs 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뭘 만들어요. 그러면은 도면을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 도면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갖고 왔어요. 예, 라인 웨이트를 열심히 조절하면서 막 만들어요. 예,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인디자인으로 불러와요. 예. 근데 내 종이에 그 도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면은 그 아, 선 두께를 아, 0.1mm, 0.5, 뭔 2, 말인지 알겠다. 0.3 막 조절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게 어떻게 들어갈 거고 어떻게 보여질 건지를 먼저 이해하고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내 모든 노력을 쏟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고 그것에 맞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에 몰입하고 몰두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새벽에 작업하다 보면은 한 맞아요. 발짝 멀리 떨어져서 다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인디자인의 응, 그리드를 그려놓고 만들잖아요. 응, 이 그리드 선에 맞추기 위해서 이 박스를 열심히 움직여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배치가 나왔어요. 응. 근데 결국 나는 하루 종일 이 페이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앞장과 뒷장하고의 연결이 어떤지 몰라요. 아, 여기에만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좀 틀에서 좀 벗어나서 내 프로젝트 뭐 할당된 페이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그러면은 그런 페이지를 한 번에 놓고 보는 거는 꼭 거쳤으면 좋겠어요. 써머리입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사실 다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맞아. 다 아는 거고 연습도 해봤던 거예요. 패널을 만들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도면이나 다이어그램,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위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떤 패널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하면은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목적이 있죠. 내가 이거를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전체를 보기도 하고 뭐 부분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결국 달라진 플랫폼, 포트폴리오라는 달라진 차에 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게 낯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 걸음하듯이. 그, 이제 이게 정말 쓰일 시점이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대한 중요도를 잘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학생 때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늘 학기가 끝나고 내 프로젝트를 정리하라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이게 중요한 말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해도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맞아.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벌써부터 난 시키고 그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정리하라는 게 꼭 되게 중요했던 얘기로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거였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두세 문장으로만 적어도 돼요. 근데 결국 내가 나중에 와서 시간이 지나서 그 한두 문장만 봐도 생각이 난단 말이죠. 왜냐면 한 학기 아, 이상을 쏟았던 시간이니까는. 맞아. 이제 그때 내가 이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내가 이 당시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다. 아니면 이게 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이런 게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파악이 안 되면은 다시 내 거지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자기 설계가 기억이 안 나서 막 고민하던 분도 봤어요, 저는. 네, 포폴 만들 때 진짜.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정리를 잘 하시기만 해도 확실히 시작점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너스는 한번 보죠. 이제 덤으로 표현 연습을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툴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막 콜라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거나 뭐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렌더링의 접근 자체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지금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한 4학년 때까지는 렌더링 안 했어요. 다 포토샵에서 매핑업 아, 진짜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음, 하면 금방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것들을 좀 더
달라 보이게 아니면 내가 표현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내가 메인샷이라고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비슷해요. 프로그램이 주는 느낌을 좀 탈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내가 뭐 리터칭을 하거나 콜라주를 더 하거나 어떤 거를 해서 조금만 다른 거를 보여줘도 이 사람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뭔가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라는 뜻이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이만큼만 더 하면은 이런 것도 근데 다 엔스케이프로 하신 거예요? 네, 앞에 것도 엔스케이프고 이것도 엔스케이프예요. 이게 혹시 이번 페이서 강의 예제인가요? 이거는 페이서 강의 예제예요. 네, 앞에 것도 예제는 아니지만 과제, 선물. 연습을 할 거면은 확실히 해야지 내게 빨리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자기만의 거를 만들어라 이런 거죠? 네. 피드백 받기? 만들고 나면은 사실 잘 판단이 안 서요. 내가 잘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내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는지. 결국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스스로 판단이 안 되니까는 부끄럽더라도 이렇게 피드백 주변에서 받았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피드백이야 받고 싶죠.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선배 아니면은 먼저 취업한 친구, 교수님 아니면 같이 설계 스튜디오 듣는 친구. 왜냐면은 각각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취업한 사람한테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내가 한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가진 이미 거쳐간 과정들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스튜디오 같이 들었던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내 옆자리에서 한 학기 같이 들으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다 알잖아요. 너가 이 얘기 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결국 난 또 배열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엔 너가 중요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잘 안 드러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배한테 보여주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데 이해를 한다면은 그래도 설득력 있는 거죠. 야, 그러네. 진짜 후배한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포트폴리오는 마감이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결국 지원을 할 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는 게 많은 시간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쵸. 지금 시작해야지 가장 빠른 거고 특히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잘 만들 수 있겠죠.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좀 만들 만한 긴 시간이 있으니까. 이 끝나고 이제 프로젝트 정리도 하고 하다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한 학기 사이지만 나도 나름 많이 성장을 해서 달라 보여요. 근데 사실 건축학과 학생들은 참 학기 중에도 열심히 하고 방학 때도 이제 뭔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졸업학년쯤 되면은 진짜 방학 때는 포폴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졸업학년 이전에 좀 포폴과는 다른 얘기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면 좋다라는 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학년 때는 그냥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디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년에 좋아라는 법이 없어요. 내년에 눈이 바뀌어서 갑자기 사나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관점이 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자양분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술관을 가서 어떤 그림들을 보거나 아니,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소개들을 잘 하더라고요. 좋은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간을 방문해 보거나 했을 때 그런 느낌이나 경험들을 글이나 작은 그림으로만 남겨놔도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 학년 오면은 조금 머리로 알고 손도 조금 쓸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그때 좀 툴 연습을 많이 해서 좀 익숙해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을 가서는 이제 툴도 익숙하고 내가 이런 걸 좀 좋아하네 라는 것도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좀 더 다른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모전을 참가해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표현 방법을 연습해 보거나 근데 특히 친구들하고 공모전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되면은 이제 재미도 붙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한 학기 동안 뭐 도서관 하나만 한다고 하면은 좀 부족해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사례조사 하다 보면은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을 탐구하는 시간을 얻으면은
좋죠.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 관심을 갖자. 네,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 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당장 내가 뭐 파일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미지 리서치를 하다가 좋은 레퍼런스 이미지가 찾으면은 그냥 나한테 적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것들만 소팅을 하는 걸 해도 관심이죠. 눈을 키우는 거죠. 보는 눈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시네요. 잊지 말자. 포트폴리오는 잊지 말자.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무의식중에 음, 담아놓으면 좋은 거죠. 포트폴리오는 무엇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마라톤 같았어요. 지치면 안 되고 해내야 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는 지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연습을 하지만 100m 같은 경우는 그 4년의 시간이 10초 만에 끝나요. 그쵸, 그쵸. 근데 정작 진짜 회사 지원해서 저도 이제 막 포트폴리오 평가하고 이런 거 보면은 30초면 끝나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스르륵 내려서 끝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시간의 그 노력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평가받고 끝날 수도 있으니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근데 적절한 예시네요, 진짜. 4년 동안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10초 만에 결단 나는 것처럼 4, 5년 열심히 건축학과 다니면서 또는 뭐 실내 건축학과 다니면서 진짜 3, 40초 만에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포플이라는 게.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페이스 앤스케이프 라이노 건축 렌더링 마스터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예. 저거는 이제 포토샵을 거치지 않는 순수 이미지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 배경 이미지요?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갑자기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절대로 이제 꺼내볼 수가 없는 수준의 포트폴리오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모아놨어요. 심지어 표현도 좋지 않았어요. 잘하는 줄 알고 자만했지만 전혀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인턴 같은 거 할 때 잠깐 내라 그래가지고 냈는데 그때 급하게 됐던.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맞네. 너 당장 지금 뭐 이틀 안에 포트폴리오 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맞아. 낼 게 없어요. 나는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늘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맞아.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관심 없었던 교수님 같았는데 너 이번에 여름방학에 누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 지금 당장 좀 보내줄래? 이러면은 저도 하루만 그랬어요.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야 되는데 진짜.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놓치죠. 그런 기회를. 혹시 그 유학 가셨을 때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기간을? 1년 잡고 준비했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녔죠. 네. 석사를 했는데 그때도 아무래도 이제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취업보다는 그때도 1년 잡고 시작했어요. 1년 내내 포트폴리오만 한 건 아니고 논문도 써야 됐고 공모전도 거의 한 달에 하나씩 했고 학교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뭐 조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단하다. 그런 걸 하면서 이게 1년이라고 하는 게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고 뭐 내 거에 대한 나 스스로의 분석도 하고 또 레이아웃이 예시로 봤던 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내 거에 적용했을 때 그 좋아 보이는 느낌 안 날 수도 있어요. 결국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1년 이렇게 길게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거기는 지금 시간이 새벽이시죠? 이제 다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 링크하고 아까 링크들 다 정보란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에 시카고 제 아기하고 놀러 가면은 꼭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트 타고 미스가 했던 것처럼 이제 건축물 투어 같이 하면 됩니다. 시카고까지 가면서 건축 투어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여긴 건축의 도시예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이렇게 막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도움을 주는 건 열려 있으니까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원님 인스타로 DM 같은 거 좀 보내도 되는 거죠? DM 보내주시면 확인합니다. 그 링크까지 제가 정보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주무시러 가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